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네, 취업 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코치 잘 챙겨주는 전문 코치 신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10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반가운 첫 만남이죠? 맞아요.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코칭 전문가 신현정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 코치 신현정입니다. 한 12년 넘게 지금 학생들 만나고 있고요. 또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또 구직자들 많이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소서를 이렇게 지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텐션도 좋으시고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실 것 같아요. 세미 씨 혹시 선생님 처음 봤는데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예. 올해 꼭 취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면 내년 초까지라도. 그럼요. 나이도 스펙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촬영 끝나고 나서라도 네. 좀 세미 씨한테 따로 팁 같은 거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죠. 1층에 커피숍 있던데. 비싼 거 있던데. 네. 자, 커피 계산은 네. 세미 씨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앞으로 신쌤과 눈치와 코치를 잘 배워가길 바라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 오신 신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유민수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에서 국제물류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8세고요. 지원 기업은 코트라 인턴이라고 합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유통물류업계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네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9, 토익 920, 물류관리사, 노란우산 공제 자원봉사, 그리고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민수 친구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유통 물류 쪽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 부족해 고민입니다. 어떤 경력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네, 올 상반기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지원을 했었던 유민수 학생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민수 학생 이 국제물류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 전공의 특징이 있어요. 가보면은요, 다들 그 입학을 할 때 네. 뭐 영어라던가 이런 특기가 있어서 수시로 입학한 이 학생들이 많아요. 네, 특히 또 무슨 주재원으로 아버지가 나갈 때 따라갔다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바이링걸이라고 그러죠. 영어도 잘하고 이런 그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 쪽이 좀 재밌는 게 요 최근에 물류 대란이다 이런 거 아마 시사상식 챙겨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홍콩 시간으로 일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홍콩 우리가 8시, 우리 9시 출근이면 거기 8시. 그러면 5시에 퇴근시켜줘야 되는데 또 퇴근은 한국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좀 길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이 보통 이쪽 전공한 사람들이 일단은 공기업 쪽에 한번 발을 담가 봐요. 그래서 무슨 사실 우리가 여기 코트라 말고도 뭐 네. 항만공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상당히 또 많은 전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좀 기웃기웃하다가 네. 이제 일반적인 물류회사, 그리고 또 우리 해운회사, 그리고 영업관리까지 넓혀서 취업을 하는 게 보통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민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다행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공기업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네. 여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뭐 영업관리 직무까지도 좀 넓게 보는 거는 다행인데 사실 토익 점수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920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이쪽 전공에서 920은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또 몇 점 정도? 보통 여기는 다 950 넘어가요, 대부분. 네. 그래요? 아니면 뭐 사실 중국어 되게 잘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도 사실 물어볼 때 위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 위챗으로 물건을 살 만큼 중국어를 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애들이 네라고 안 하고요. 중국어로 how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이 보통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높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사실 스펙을 더 높인다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자소서를 잘 써야 이제 뭐 면접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네. 유민수 학생 지금은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나 그럼 다시 토익 좀 해.
다시 하면 돼요. 아직 네. 뭐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절대 짜이지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고민부터 먼저 해결해 볼게요. 민수 친구는 유통 물류업계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력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신쌤? 사람을 평가할 때 협업 작업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협업 작업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하고 일을 했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자, 이런 거는 큰 데서 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본인 경험 소재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지원하려는 유통 물류라든가 영업 관리 쪽에서 상당히 좋게 봐주는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네. 영업 관리 쪽에 가기에는 토익 점수가 또 너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영업 쪽은 어학을 많이 안 봐요. 예. 그리고 보통 지원하는 분들이 어학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 혼자, 이분 혼자 어학 점수가 확 높잖아요. 그러면 어학 점수 높은데 여기 왜 지원했지? 이제 이렇게 약간 또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영업 관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요즘 뭐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면 다 외국 회사들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회사들 다 한국에 사무실 다 있어요. 아. 예, 서울역에 딱 내리시면 앞에 쫙 진짜요? 남산 스퀘어 빌딩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네. 간판 잘 보시면요.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제약사들 이름 다 있어요, 거기. 진짜요? 네, 다 있어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쪽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승산이 있죠. 네.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1번 자기소개 및 성장 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인데요. 굉장히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아닐까요? 회사랑 잘 맞는지 그 회사와의 핏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fit.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질문 아닐까요? 잠깐만요. 약간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업계로는 들어오시죠. 저 이렇게 치부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짚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죠? 예. 네. 이게 어디 보시면요, 이게 본인 성향 물어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자기 소개를 해봐라, 성장 과정을 적어봐라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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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쓰는 건데 네. 나는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나는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외우는 사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을 딱 적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군인이셔서 이사를 많이 다녀서 항상 새로운 곳에서 본인이 적응해야 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직장 어디에 들어와도 나는 이런 적응하는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을 딱 알려주는 요런 게 바로 이 자기소개 성장 과정인데, 여기서 또 왜 그 있잖아요. 뭐 어머님은 짜장면이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울하고 자기 힘들었던 얘기보다는 뭐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 부탁드릴게요. 아버지를 넣어도 되냐 이런 질문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이게 질문.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 네, 공기업이고. 근데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아버지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쓰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뭐 내 인성이 다 부모님한테서 온 거고, 그것도 뭐 부모님이 어디 이렇게 철장 같은 데 가둬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집에서 배운 그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고 거기서 네. 내가 뭘 배웠다 한두 줄 정도 넣어주는 거는 전혀 무리가 정도는, 없습니다. 요 정도는 네. 충분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요, 다소 낯선 환경. 네, 다소. 이런 표현이 되게 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좋은 표현입니다. 다소. 보통은 그래요? 쓰라 그러면 굉장히 낯선 환경 이렇게 쓰거든요, 대부분. 그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런 형용사가 너무 세면은요 읽을 때 딱 걸려요, 눈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이 지금 꿀팁이에요. 네, 이 민수 학생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꽤 그래도 쓰는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본인 우리가 얘기하는 경청, 요게 이제 네. 보통은 ACS 직업기초 능력의 경청이 나오거든요. 의사소통 능력에 이제 이런 단어들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분석해서 넣는 이런 단어로 보여요, 볼 때는요. 잘 쓴 거네요. 네, 이거는 좀 공부 꽤 그래도 여러 번 써본 이 정도면 한 3-4번 이상
본인이 써본 거예요. 이 정도는 꽤. 오. 근데 나쁘진 않은데 뭔가 딱 꽂히진 않죠. 꽂히진 않죠. 아주 무난하죠. 사로잡지는 네, 못한. 사로잡지는 예. 않는데 뭐 못 썼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것 정도는 또 아니에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에 이제 제로페이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경험 소재로 지금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위에서 근거로 제시한 게 지금 뭐가 있었죠? 위에? 제일 먼저 쓴 게 적극성을 배웠다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던져. 적극성. 근데 적극성 없애버리고 그냥 경청으로 바로 내려왔거든요. 아, 요런 게 이거를 앞에 근거를 제시하면 적극성부터 써줘야 될 텐데 왜 여기는 앞에 없어지고 경청으로 바로 가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극성과 경청에 네. 대해서 배웠다고 했지만 뒤에 이제 예시를 들 때는 경청에 대한 예시밖에 없다. 없어요. 예, 적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빠졌죠. 그럼 이제 면접위원이 우리 지원자 상당히 경청하는 습관을 알겠는데 혹시 여기 적극성을 많이 배우셨다고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득을 봤던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런 질문 나와요, 이거는 100%.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물어보거든요, 면접위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죠. 신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민수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청의 자세로 고충을 나누었던 것이 마음의 문을 연 계기가 되어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게 저는 문제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여기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인데 자, 큰 홍보 효과 같은 거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 뭐 그들의 뭐 저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칭을 해서 그냥 퉁 치는 것보다는 자세히 써주는 게 맞아요. 예. 어떤 게 큰 효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큰 홍보라기보다는 큰 홍보에 해당하는 말을 풀어서 다 써주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경청의 자세로 고충을 나누었던 것이 어떤 고충이었을까요? 자, 경청의 자세로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네. 고충을 나누었던 것이 누구의 마음을 문을 열죠? 그 같은 일했던 그쵸. 동료들이겠죠. 예, 동료들의 마음의 문을 동료들 마음의 문을 연 계기가 되어 큰 홍보 효과. 이게 큰 홍보 효과가 뭘 지칭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게 네. 뭐 어떤 상황인지가 안 적혀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판매업이었으면은 그쵸. 경청의 자세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뭐 고충을 나누었던 것이 동료들의 마음을 이룬 계기가 되어서 네. 우리가 하는 뭐 판매점이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뭐 1등으로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큰 홍보 효과 그러면 이거 면접관이 읽자마자 지원자 이 큰 홍보 효과가 어떤 효과였어요? 100% 물어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지 않는 게 맞거든요. 자소서로서. 그래서 여기서 큰 홍보 효과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시간당 판매량이 뭐 10잔에서 뭐 20잔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딱 본인이 말하는 큰 홍보 효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3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이게 모 대비 얼마. 그렇죠, 그렇죠. 예, 앞에 대비 뭐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비 그렇죠. 30%가 되는 30% 거니까요.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글을 써주면 훨씬 더 좋겠죠. 뭔가 좀 정확한, 좀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네, 네, 찝어주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최은혁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해외 대학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7세, 지원 기업은 오설록,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호텔업계 영업관리 직무라고 하는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52, 토익 990, 유학 당시 학교 주변 식당, 리조트 등에서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요. 고민은요. 호텔 경영학 전공에 경험도 관련 분야만 있는데 그곳만 고집해야 하는지 다른 분야도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 상반기 오설록에 지원했던 최은혁 학생의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신쌤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일단은 프로필 보면 이제 여기 호텔 쪽이요 사실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호텔 쪽 전공에 그럼 보통은 요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호텔 그러면 경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는 과목도 경영이에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진짜요? 배워요 이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호텔을 전공하고 호텔 관련된 경영을 전공하고 오면은 국내 오면 웬 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텔 네. 안에도 F&B 파트가 있고 숙박 쪽 파트가 있고 뭐 마이스 파트가 있고 이렇게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뭐 영업 관리 쪽 이런 쪽까지 식품 회사까지 넓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호텔 F&B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또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F&B 관련된 거를 경영 쪽에서 공부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영업 관리까지 쓰겠다. 뭐 이렇게 네. 좀 있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점이 이제 3.5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영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4.0 만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4.5 만점, 4.3 만점이잖아요. 네. 이게 4.0 만점이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건데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점수로 환산한 점수면 그냥 쏘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왔는데 토익 당연히 점수 나와줘야죠, 이 정도. 네. 만점이죠. 당연하죠. 990 만점이죠.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 중에 그 미국의 미시건 스테이트 졸업한 친구들 영어 잘해요. 영어 정말 잘하고 잘 쓰는데 네. 시험만 못 봐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상하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을 받아오면 막 800 몇 이렇게 받아오고 그리고 이 오픽을 보면 당연히 어드밴스가 나와야 되는데 막 IM2 나오는 왜 거예요. 그러죠? 시험만 보러 가면 점수가 뚝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정말 힘든데 그래도 여기는 뭐 토익 점수를 이렇게 확보한 네. 걸로 봐서는 그런 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했었고 자 근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면은요 코스가 있죠. 뭐 아르바이트, 현장 학습, 실습, 체험, 그 다음에 인턴, 그 다음에 취업 이렇게 연결되는데 해외 대학을 나온 분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학교만 쭉 다니고 오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학교만 다니고 오기 때문에 학교 외의 경험을 쓸만한 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 보입니다. 현재 프로필에서는. 네. 네. 그럼 이번 하반기에 호텔 업계 채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코로나. 이거 얘기 안 할 그쵸.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예, 얘기 안 할 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거 있어요. 승무원, 뭐 호텔 이런 쪽이요. 사람이 모자랐어요. 항상. 오히려요. 사람이 모자랐고요. 졸업하면 다 취업됐어요. 왜냐면 이쪽이 막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네. 막 엄청 성장하고 그 예전에 뭐 추성이다 이럴 때 공항이 막 미어 터지고 사진 그쵸. 막 나왔잖아요. 그럼요. 네. 언제야? 그럼요. 막 면세점 이런 데가 막 돗대기 시장인지 이게 면세점인지 이게 광장시장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쭉 떨어졌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텔들도 인력을 되게 최소화해서 돌려요. 그래서 호텔 가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F&B 매장에 가면은 예전에는 그 여기 레스토랑 운영했는데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막 통합 운영하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채용이 작년에는 완전히 딱 프리즈, 완전히 얼었었고요. 올해 다시 조금 이제 채용이 좀 그래도 있는 편국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그 트래블 버블 해가지고 네네네. 이 뭐 싱가포르나 맞아요. 괌, 사이판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네. 좀 뚫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죠, 또 관광객들이.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호텔들도 좀 체질 개선에 나섰어요. 야 이거 국내 관광객들을 좀 끌어야겠다. 좀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이렇게 있는 호텔들은요 조금 축소되는 반면에 네. 휴양지, 뭐 제주도라던가 네. 네. 뭐 거제도 이렇게 그 네네. 휴양지에 있는 리조트 호텔들은 막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쪽에는 좀 채용이 또 많아요. 사람이 모자라요.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항목은 1번. 회사 선택 기준과 왜 그 기준에 오설록이 적합한지 기술을 하시오인데 세미 씨, 이 문항의 네. 평가 의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로열티 아닙니까?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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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어로 로열티. 충성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런 게 네. 로열티라기보다는요. 네. 이거를 쓰라는 이유가요. 제가 네네네. 아까 말한 거에 힌트가 있는데 네. 제가 왜 식품업계에서 보면 여기가 좀 마이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경쟁사가 있는데 왜 우리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 여기 식품 쪽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아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지금 좋은 데 많잖아요. 식품 SPC 쪽에. 도 SPC도 있고, 있고 네. 막 엄청 많아요. 네. 뭐 CJ도 다 네, 식품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데 굳이 굳이. 왜 우리야?
경쟁사들 중에 왜 여기야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듣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밝혀라. 왜? 오솔록은 식품업계에서는 조금 작은 회사니까. 이제 이거를 본인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맞는데 거기가 이제 오솔록이라는 또 독립 법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식품업계에서 오솔록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런 의도였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첨삭을 해봐야겠죠. 네. 신쌤, 첫 네. 번째 문항 첨삭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 포털 사이트 통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줬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전하는 가교해서 해놨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제가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뭔가 표시가 하나 있죠. 기호가 있어요. 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자, 이게 예, 예.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네. 썼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인용했다는 이 마크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불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오랜 유학생활 이러면 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년 구체적으로 몇 쓰시는 년.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일상에 스며드는 차 문화에 대한 그들의 애정. 여기 또 나오죠. 그들. 네. 자, 데이야. 이런 게 번역체예요. 우리말에 그들의라는 표현 안 써요. 네. 혹시 그들이란 말 쓰세요? 안 쓰죠. 그들 잘 안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치맥하면서 야 그들은 말이야 이러지 않아요. 안 씁니다. 그들은 네. 나같이 밟았을 때만. 그쵸. 그런 노래 가사에도 나왔죠. 네. 그 노래도 옛날 노래예요. 진짜? 요즘 애들 몰라요. 예. 저 몰라요. 저는 취준생분들은 모르겠네요. 네. 예, H.O.T 때. 주민등록번호가 3, 4로 시작한 친구들은 몰라요 이거. 3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럼요. 시간이 그렇게. 1, 저도 2로 나이가 좀 먹었네요. 그럼요. 1, 2로 시작하면 이제 반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울한 얘기보다는 저희가 자소서 프로필에 좀 더 네네. 집중해요.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국. 차갑죠. 그러네요. 네, 차갑죠. 아무래도 외국 다른 사람들 나라. 오해하는 느낌이 네. 묻어져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에 있을 때 아마 우리말 많이 안 썼을 거예요. 이제 영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말을 할 때도 영어로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박찬호 선수가 왜 얼마 안 썼는데도 막 혀꼬부라지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들은 또 누구죠? 왜? 벌써 탈락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탈락의 냄새가 확 나요. 네. 번역기 냄새 나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차에 문법 틀리죠? 네, 여기가 두 개죠.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오솔록은 한국 차문화 뭐죠? 오타네요. 오타가 있네요. 의지의 결과물로서 일로향, 세작, 3대양 같은 제품으로 끊임없이 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품을 좀 검색을 해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차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모레 퍼시픽 그 오솔록 매장에 가면은요 보통 네. 일로양 세작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가 언제 수확이 된 시기에 나온 제품이냐고요. 보통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거는 제주의 향기, 네. 웨딩, 블라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본 거 정도밖에 전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좀 느껴졌는데. 아니요, 공부 네.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은 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여기 오솔록 일하는 분들이 저보다 차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그쵸? 베꼈었네. 제가 봐도 이 정도가 이상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자부심을 느끼며 기업 가치를 널리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 소명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직무라고 확신합니다. 네. 뒷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네. 앞에 이 회사와 나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서칭을 조금 해서 쓴 수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 30분도 안 찾아본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요? 그 정도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신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바로 요 문장이었어요. 네,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의 재료와 조리 방법을 명시하고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힌트를 좀- 저희가요. 네.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네.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뭔가 명시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얘기해서 명시를 띡 했을까요? 구체적이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주문서에 대한 생각을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왜 전달하죠 여기서? 방법을 전달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가이드 조금 이렇게 수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네. 약간 좀 살짝 수정해 봤거든요. 네.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에 재료와 조리 방법을 직접 뭐 인터넷이나 다른 식당에 가서 공부를 한 후 명시하고 명시하자고 요청했고, 그리고 요청 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해서도 역시 다른 가게들의 자료를 네. 조사하고 네.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선택해서 전달을 해보았다. 아, 그럼 이제 다른 가게를 좀 앞으로 빼가지고 응. 내가 다른 그러니까 주변 가게 또는 예. 동종업계, 동종업계. 동종 이제 뭐 한식이면 한식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면서 뭐 인근 지역 뭐 3마일 이내에 여긴 또 마일을 쓰니까 어허. 3마일 이내에 있는 식당들을 조사를 하여 좀 대안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어허. 좋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아주 조금만 바꿨는데요.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메뉴판에 재료와 조리 방법을 써야 한다고 이제 설득을 했고, 요청 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거 안 되죠. 제가 네. 뭔가 이렇게 맞아, 멍뚱그려서 맞아. 지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맞아. 네. 세 가지. 네. 네, 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쓰실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분들과 동료들에게 네. 뭐 메뉴판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네. 그죠? 제한하였고,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런 손님들이 제품 주문 시 요청 사항을 이 조리 파트죠. 조리 파트에 네.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문서에 대해서 개선안을 전달하여 뭐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주문서로 저랑 같이 일하는 이 고객 응대를 하는 직원들끼리 고객분들에게 주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이 주문서로 계속해서 식당에서 주문을 바꾸는 걸 확인하였고, 제가 처음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근거와 데이터와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식당과 또 고객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한 4줄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신다 그러면은 뒤에 다른 데서 좀 빼내고 차라리 여기를 이 이렇게 부분을 차라리 더- 살려준다 그러면 잘 쓴 자소서가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네. 뭐 이제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진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든 그 대안이 그 결과가 좋아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건 참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오설록에 지원한 최은혁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파트 있을까요? 일단은 직무를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직무를 많이 좀 무시를 하시는데, 자, 네. 자기소개서를 읽어주는 사람은 면접위원이에요. 근데 면접위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들어오신 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직무를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은혁 학생 같은 경우 너무 직무에 대해서 조사가 너무 좀 약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기업 분석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직무 분석하라고 하고 이게 보통 취업 특강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아마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오솔록에 대해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글을 써봐라. 이렇게 좀 제가 네.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빈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신쌤이 이제 호텔 업계라든지 이런 식품 업계에 대해서 방대한 상식을 알려주셔서 상식까지도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굉장히 유익한 시간 잘 가져봤습니다.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페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